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4 저항 분할 회로가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것도 다 지금 피스파이스에서 다 우리가 회로를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건에 보면 구형파 V1은 0, V2는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게 요거 조건에 보면 요구사항에 보면 입력 파형을 반드시 디스플레이 해라 되어 있다 그죠? 입력 회로 시뮬레이션 할 때 입력 파형도 같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run to time은 3에서 5주기 3주기 정도 나오도록 그죠? 지금 그림 한번 봐보세요. 0에서 한 15ms라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구형파 신호를 잘 보면은 0에서 1V까지 들어가는 신호 보이죠? 거기 한 거의 3주기 정도 지금 화면상에 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런투 타임을 설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회로 해석은 반드시 자필로 되어 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제가 레포트로 여러분들 내면은 그 밑에 2번에 회로 해석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자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회로를 한번 보세요. 회로에 보니까 VS라는 펄스파가 지금 공급이 되고 구형파 신호가 공급이 되고 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게 출력 쪽에 있는 R2 장을 한번 보세요. R2에 보면 R 뭐 VAL이라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의미가 중괄호에다가 이런 걸 표현하면은 이거는 값을 가변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값을 가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공급 전압이 지금 1V잖아요 그죠? 1V에 구형파를 지금 걸었는데 장의 R2의 값이 변화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죠? 피스파이스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그 회로 해석 부분을 보시면은 R2가 1kg, R2가 10kg, R2가 100kg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 값을 지금 값으로 가변을 시켜서 그 결과 출력 파형을 우리가 R2에 걸리는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뭐 회로 자체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죠? 일단은 뭐 R2가 1kg일 때, 그죠? R2가 10kg일 때, R2가 100kg일 때 출력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공급 전압 V에서는 1V라 얘기했고, 그죠? 그다음 R1은 1kg입니다. 여기서 일단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R2는 1kg, 1kg일 때 그죠? 출력 전압 V는 전압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죠? V는 R1과 R2 중에 R2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공급 전압은 Vs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R2가 1kg니까 R1도 지금 1kg니까 1kg 더하기 1kg 되겠죠? 1이 될 거고, 그죠? 2분의 1이다, 그죠? 0.5V. 0.5V. 회로 시뮬레이션 파형을 한번 보세요. 0.5V 짜리 파 보이죠, 그죠? 보라색, 그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저항 크기가 똑같을 때는 R1, R2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결국 그 전압에 반씩 전압을, 그죠? 그러니까 R1에 0.5V가 걸리는 거고 R2에 0.5V가 걸립니다. 그 결국은 걸리는 전압은 오hm 법칙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전압이라는 것은 이 지금 저항을 지금 가변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도, 그러니까 결국 V는 R에 비례한다는 거죠. 저항 크기만큼 전압이 걸리더라는 거죠. 저항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지금 반씩 전압을 지금 잡아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R2가 10kg일 때 이제 저항 크기를 10배로 더 크게 증가시킨 거죠. 그럼 저항 크기만큼 전압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결과값은 지금 모르지만은 R2에 대한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R1이 1kg밖에 안 되는데 R2가 10kg 10배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배만큼 전압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R1에 걸리는 전압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을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R1이 1kg고 R2가 10kg고 R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10kg 되죠. 곱하기 2를 이걸 계산해보니까 0.9V 0.1이 R1에 걸리고 나머지 90%가 R2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죠? 그 전압의 비례, 저항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지금 걸린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R3는 100kg. 이거는 출력전압이 되겠다고 1kg와 100kg 중에 100kg에 걸리는 전압이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크기가 0.99V입니다. 0.99면 이건 1이잖아요. 그죠? 걸어준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 의미가. 그죠? 100배로 저항 크기를 R2 그러니까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R1이고 이게 R2잖아요. 그죠? 요 VS가 가지고 있는 신호원이 그죠? 신호원이 가지고 있는 이걸 대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이걸 부하 이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이 1V를 공급을 했을 때 요 부하에 1V의 전압이 공급이 된다면은 100% 그죠? 효율이 100%가 되는 거죠. 1을 걸었는데 1이 다 공급이 된다. 근데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1을 걸었는데 출력 부하에는 0.5V밖에 출력을 안 넣었죠. 여기 그죠? 0.5V밖에 안 넣어요. 그럼 효율로 따져보면 50%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걸 스티퍼 볼티지 소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죠? 안정전압은 이런 뜻입니다. 안정전압은 그러니까 전원 측에서 공급해주는 신호가 부하 측에 그죠? 손실 없이 거의 100%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이 100%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제 안정전압은이라고 말해요. 그죠? 100%다 공급되는 걸 이렇게 안정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하장은 신호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장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그러니까 R2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은 스티퍼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그죠? 이런 걸 스티퍼 볼티지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전압은 그 저항의 크기만큼 그죠? 분배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 파행을 보면은 3개의 파행이 지금 보이죠, 그죠? 잘 보시면은 아까 보라색은 0.5V고 요거 1kg일 때고 10kg일 때 0.9V입니다. 그게 녹색 파행이죠, 그죠? 녹색 파행. 그 다음에 100kg일 때는 거의 지금 1V에 지금 근접하는 거죠. 적색 신호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결과 파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5로 한 번 더 볼봅시다. 페이지 15도 적분회로 RC 직렬인데 적분회로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또 RC로 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분 회로가 아닙니다. 지금 C하고 R 위치를 갖고 보면 미분 회로가 돼요. 그 소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분이 될 수 있고 미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는 적분 회로입니다. 왜 적분 회로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 바가 되어 있잖아요. 베리어블 이런 뜻이라 이해하시면 가변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변화시키게 된 말입니다. 그죠?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값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콘덴서 용량 C가 0.001 마이크로, 0.01 마이크로, 0.1 마이크로 이렇게 10배씩 이렇게 지금 용량을 변화를 시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시정수가 어떻게 되고 파형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적분 회로가 왜 적분 회로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RC 직렬 회로인데, 그죠? 왜 이게 적분 회로? 일단 적분 회로라는 말은 필터로 보면 로우 패스 필터예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적분 회로를 로우 패스 필터,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차단시키는 그런 필터를 보면 또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미적분을 결정하는 건 저항이 아니죠. 콘덴서가 결정한다. 이게 결정합니다. 왜 이게 지금 미분 회로인지 적분 회로인지, 그죠? 이걸 구분할 수 있냐면은 C가 가지고 있는, 그죠? 용량성을 일편스라는 것은 저항하고 다르죠. 저항은 주파수에 무관해요.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저항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XC 값은, 용량성을 일편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파이 F잖아요, 그죠? 이 주파수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극단적으로 F는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첫 번째, F는 0. F는 0을 대입해보면 0분의 1이 되어서 XC가 들어갑니다. 무한대가 되버리죠. 그죠? 저항이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개방. 회로가 개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개방. 아까 얘기했죠? 저항 크기만큼 전압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저항은 일정한 값인데 주파수가 0일 때는 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무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급 전압은 어디에 다 걸립니까? 저항 크기만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대면 이건 저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도체라 생각하면 돼요. 유한값이 아니잖아요, 무한값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도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전압이 안 걸린다 이 말이죠. 결국 여기 걸어준 전압이 이쪽으로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죠? 낮은 주파수는 출력이 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V에서 그대로 이 출력이 더 나타나더라는 거죠. 주파수 높여볼게요. F는 0이 아니고 F는 무한대로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이때 XC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돼버리면 XC는 0으로 가버리죠. 반대로. 이건 오히려 달라게 돼요. 등가위로 그려가나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전압하고 전류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류는 잘 흐르죠. 이렇게 달라게 되는 거니까. 쇼트가 돼서 전류는 증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양단에 지금 전이차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하죠. 다 적자입니다. 지금 다 이게 다 적지야. 여기가 0V, 여기도 0V, 0V 다 0V란 말이죠. 둘 사이 찍어보면은 0 빼기 0이 돼버리니까. 그죠? 출력 전압은 신호는 아예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파수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파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파수 0이다, 그죠? 0일 때는 이 출력 전압 V4가 V에서 그대로 이 V에서 1이라 한다면은
그죠? 낮은 주파수에는 이 회로가 개방이 돼서 그죠? 이 전압이 출력 전압이 그대로 입력 전압이 출력에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주파수를 점점 높이면은 그죠?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자꾸 작아지죠. 이게 그죠? 이게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0으로 가버리죠. 단락이 돼서 아예 신호가 출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차단 주파수 이 크게 루트 2분의 1배 되는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차단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죠? 낮은 주파수 그지? 거의 지금 신호가 나타나고 이쪽은 감소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죠? 주파수상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적분회로는 로어 패스 필터 역할을 하더라. 결국 콘덴서가 그 역할을 하더라.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그죠? 그 용량성 리액턴스가 변하면서 그죠?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C를 그죠?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C를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미분해로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냥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을 봅시다. 여기가 C고 반대로 이쪽이 R이 돼버리면 여기 집어넣어보세요. 0을 집어넣어버려요.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 돼서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죠. 여기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무한대가 돼버려서 여기에 공급한 전압은 여기에 다 걸립니다. 출력이 R이 한다 전혀 안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C 쪽에 전압이 다 걸리고 그죠? R에 걸리는 전압, 출력 전압은 오히려 0이 되더라고요. 그죠? 주파수가 낮을 때는 그죠? 콘덴서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역할이 그죠? 이 신호를 여기서 다 막혀버리는 거죠. 저항이 무한대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출력의 신호가 전혀 안 걸리다가 주파수를 무한대로 반대로 가져가 버리면은 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돼버린다. 0이 돼버리면 도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높은 주파수에서 이게 도체가 돼서 이게 공급한 신호는 그대로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R 양단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럼 VR은 결국은 VS가 되는 거죠. 낮은 주파수에 신호가 전혀 안 나타나다가 그죠? 주파수를 높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0일 때는 출력 신호는 VR은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1위로 한다면 VS를 한다면 주파수를 점점 높이면 결국은 출력 전압은 VS를 받아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왼쪽 방향은 완전 다른 모양이죠. 차단 주파수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번에 이렇게 주파수, 차단 주파수를 하잖아요. 그죠? 주파수를 높여보니까 신호가 출력에 이렇게 그죠? 원하는 크기로 나타난다. 그죠? 낮추니까 감지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2분 회로다, 첫분 회로다 이런 것들은 RC 시정수가 결정을 한다. C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C가 그죠? 회로 배치를, 수다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적분이 될 수도 있는데 콘덴서가 결국은 주파수에 그죠?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라는 뜻이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야들은 코일과 콘덴서는 주파수에 다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정수죠. 반드시 시정수, 시상수나 적분회로니까 그 면적을 쭉 더해가는 그런 형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정상값의 최종값의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시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입력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입력이 들어갔는데 이 크기를 1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 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대략 63.6%가 그러면 0.6 조금 넘어가니까 그죠? 0.5 넘어가니까 0.6이니까 대략 이 위치라고 봅시다.
여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정수가 작으면 타워가 시정수가 작으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이 판은 점점 이런 형태로 파의 모양이 바뀝니다. 타워가 만약에 0이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이렇게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걸 정상값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를 여기서 1력이 있는데 1이 정상값이 되는 그죠? 이런 식으로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요 정상값의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시정수예요. 시정수가 이제 이 시간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요것들이 시정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RC 값을 어떻게 그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 베리언스 부분 회로예요, 그죠? 부분은 이것도 피스파이스를 하면서 그죠? 실습을 하면서 그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회로 해석을 보면은 C 값이 0.001 마이크로페라드일 때 1 마이크로세컨드 되어 있잖아요, 시정수가 그죠? 그 위에 회로 시뮬레이션 파형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급 전압하고 그죠? V1하고 그죠? 그 다음에 R12에 걸린다는 말은 C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C1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것들 두 개를 동시에 지금 그죠? 디스플레이한 모양인데 여러 개의 파형이 보이잖아요, 그죠? 적색이 지금 가장 우리 눈에 잘 뜨이죠. 적색도 있고 녹색도 지금 보이고 그죠? 그지? 녹색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순식간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적색은 그 페로에서 보면 C가 0.1 마이크로페라드일 때 그 시정수가 0.1ms잖아요, 그죠? 그 적색 파형, 적색 파형. 대략 한 0.632, 600mV라고 보면 되겠죠. 대략 한 630mV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수선을 내려보면 그죠? 그 시간이 한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한 0.1ms 됩니다. 여기 보면은 컷으로 우리가 이걸 찍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는 실습을 하면서 하면 되고, 여튼 이 RC 시정수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파의 모양이 지금 완전 다른 모양의 파들이 지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16을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16에 또 보면은 이것도 또 이 RL 회로인데 적분 회로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적분인지 미분인지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R하고 L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게 또 미분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걸 물론 회로를 딱 보면 적분 회로다 이거 알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L의 특성을 주파수에 관련된 그죠? 주파수에 어떻게 L이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적분 회로가 되고 이게 미분 회로가 되는구나,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왜 적분 회로가 되는지 미분 회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리액턴스라는 그 용어죠. 리액턴스. 콘덴서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코일을
유도성 리액턴스, 유도성, 성질이, 그죠? 전압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유도성이라고 해요.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그렇죠. 영양성, 그죠?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리액턴스를 말하면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리액턴스의 뜻이 그럼 XL로 표현하고 오메가 L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지? 오메가 L, 그죠? 오메가는 다시 2파이 FL이거든요. 두 가지를 딱 집어넣는데 주파수가 낮을 때 F는 0, F는 무한대일 때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니까 XL 값은 F가 0일 때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죠. 이건 달라요. 달라. 낮은 주파수는 달라기 위해서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주파수 그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럼 통과된 신호는 여기 어디에 R 양변에는 나타날 거잖아요. 그죠? VR은 1이 됐다는 거죠. 여기 도체가 돼서 그냥 VR이 바로 VS가 됐다는 거죠. 그때는 VR이죠. 바로 VS. 이거 1이라 한다는 거죠. 1이 출력에 다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F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가버리죠. 무한대가 되면 이게 해방이 돼버리죠. 오픈된다. 이 저항이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저항이. 그죠? 이 공급 전압은 어디에 걸린단 말이고 저항 크기만큼 비례한다고 했어요. 여기 당연히 저항이 없어요. 아니면 이걸 저항이 무한대로 해방시키거든요. 해방시키면 신호가 넘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다 지금 차단될 겁니다. R 양면은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VR은 0이 됩니다. F가 0일 때는 출력이 다 나왔다가 F가 0일 때는 그 출력을 1을 한다면 1이 다 나왔다가 주파수를 높여보니까 신호가 결국 극단적으로 주파수를 높여보니까 아예 출력의 신호가 안 나오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낮은 쪽에 주파수가 통과되니까 이걸 로우 패스 필터 적분 회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L과 C의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그죠? 그 시정수는 타우는 R분의 L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거는 뭐 L을 가변시킨 게 아니고 R 값을 지금 변화를 준 거죠. R 값을 변화를 주더라도 타우는 R분의 L이니까 시정수가 달라지자는 거죠. 그지? L을 변화시키든 R을 변화시키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이 여러 개 있고 다른 파형들이 지금 출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들은 다 우리가 앞으로 피스파이스를 하면서 다